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수도권 거리두기 방침이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무려 2주간인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시장의 파급력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당분간은 이 파급력이 이어질 텐데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뭐 거리두기를 격상할 정도로 상당히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자, 해외에서도 확진자 수가 뭐 10,000명이 늘어나는 그 방글라데시에서도 난쟁이 서로 보겠다고 뭐 관광객 10,000명이 바글바글 했다고 합니다. 자, 란이라고 생후 23개월 됐던 그런 손대 키가 기존의 뭐 소나 몸무게나 이게 기존의 소야보다 절반 이하로 이렇게 좀 작은데 상당히 좀 귀엽고 앙증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미소에 비하면. 자, 이렇게 해외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관광객들이 저런 이슈에 몰려 있고, 자, 우리도 젊은이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전파 경로가 되면서 상당히 우리도 뭐 급할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간 진행이 되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여기서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중요한 또 관심사가 되겠죠. 자, 그럼 4단계 격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4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정부 관계자들도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 사실상 뭐 통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야간 통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을이 오면 정말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정말 안 좋아질 것이다. 또 당장 거리두기는 2주 정도 지나면 효과는 나타나겠죠.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고 지금 확진자 수가 뭐 1,300명대인데 뭐 2,4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염외과 의사들은. 그래서 우리 확산세가 얼마나 가파른지는 뭐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외신들은, 자, 한국은 방역 모범국이었는데 최근에 4단계 격상이 되면서 뭐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 1,300명 늘어나고 있다. 뭐 팬데믹 이후에 최대 악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3단계보다는 다르게, 아니 그 3차 대유행보다는 더 무서운 4차 대유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단정적인 징후가 현대백화점에서 이번에 뭐 많이 방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일단 가족이나 종사들이 감염된 건 그럴 수 있어. 뭐 옆에 공간에서 같이 뭐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 감염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방문자도 감염이 됐다는 거죠. 옷깃만 스쳐도 감염이 된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델타 변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전파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을 측정하는 감염자 생산자 수가 1.34예요. 한 명을 감염시킨 확진자 수가 그 감염 재생산 지수잖아요. 근데 1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34까지 왔어요. 상당히 확산세가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전반적인 전방위로 확산이 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서 어떤 종목이 또 상승 초기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또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델타 변이는 분명히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많이 괴롭힐 것이다. 권준욱 방역본부장도 델타 변이가 곧 유행을 주도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mRNA 관련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더나를 배출했던 미 랩센트럴, 여기를 우리는 벤치마킹해서, 야, 그럼 우리도 K바이오 랩 허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인천 송도에다 2,500을 투자해서 한국판 모더나를 키워보겠자,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국내는 정부에서 mRNA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mRNA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다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제 순환매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내 종목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전체 다 조정을 받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안 좋은 종목들은 더 많이 조정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부분 순환 랠리가 나와서 상승 초기 종목은
대부분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마지막 그 끝자락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잘 청취를 하시고 또 종목을 얻고 싶다 그러시면 11시 10분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을 참여하셔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뭐 확산세가 거칠어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미국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지난 7월 1일 날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았는데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죠. 지금 전주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감염자 수 중에서 51% 정도가 델타 변이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이 델타 변이, 뭐 이런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 이게 한 2, 3주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델타 변이가 뭐 미국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뭐 또는 런던, 뭐 이란 이런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인도네시아는 38,000명이 넘어서면서 입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하기 때문에 야 구충제를 먹었더니 좀 이 코로나가 좀 치료가 됐다 그래서 그런 글이 인터넷으로 확산이 되면서 뭐 이버맥틴 가격이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풍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또 당장 다음 주도 문제예요. 런던에서는 유로 2020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영국에서 뭐 난리 축제 분위기죠. 근데 이런 흐름이 혹시 영국에 또 다른 변이를 또 가속화시키지 않는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전 세계가 델타 변이나 기타 변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부스터샷 한 번 더 맞아서 완벽하게 이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안 있느냐 이런 흐름을 지금 두고 옥신각신 하는데 자, 미국 보건당국은 맞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야 우리가 집단 면역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화이자나 모더나 이쪽에서 어떤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94%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64%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백신 제조사 입장에서는 뻥 찌른 거죠. 그리고 확실히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얀센 이 고위층들이 나와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지만 모더나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화항체가 유지가 될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에 적당하게 잘 대응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얀센이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델타 변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좀 백신을 생산해낼 것이다. 그래서 화이자는 당장 8월 달부터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부스터샷 할 수 있도록 곧 개발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 전에 갑자기 국내에서 뭐 mRNA 관련 백신을 10억 도주 정도를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라 좀 뭔가 신빙성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그게 좀 지연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뭐 그런 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약간 거품이 좀 꺼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또 이번에 모더나도 이제 백신 위탁 생산하죠. 그래서 스푸트니크 V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안 되는 곳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화이자 쪽에 뭔가 물밑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화이자 백신도 좀 우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이자는 특히나 부스터샷 개발한다고 하니 이제 포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 시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종목들 전략 이런 종목들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최근에 코로나 테마의 순환매를 보면 좀 신선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요. 제가 mRNA 관련주들을 이번에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콕콕 찍어드렸는데 근 3, 4주 동안 정말 신들리는 듯이 그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는 좀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도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죠. 자회사 스마젠이 보건복지부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신약 개발 업체 대상과제에 선정이 됐다.
이것 때문에 뭐 지엔코나 큐로컴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럼 큰 흐름을 보면 mRNA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다음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 델타 변이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진단 키트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은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의 주요 목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에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스푸트니크 V는 일단 90% 이상, 뭐 심지어는 낸시즌 91%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실사를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유럽 의약품청이나 WHO에서 승인을 할 예정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승인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야, 러시아 저게 효과가 좋은데, 만약에 러시아가 효과가 좋다면 우리 것도 상대적으로 좀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압박 전략 때문에 자, 저기는 우크라이나도 침공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다만 WHO는 승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유니세프의 1억 도주 정도를 공급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속속들이 좀 승인을 좀 해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르헨티나는 벌써 뭐 좀 접종을 시작했고,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죠. 그리고 브라질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뭐 칠레도 구매 협상을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맞아봤더니 0.5% 정도 가벼운 부작용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약간 정치적인 것도 갭이 됐겠죠. 야, 우리가 좀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 좀 써봐. 그리고 좋게 좀 이야기해줘. 이런 이야기가 뭐 국가 간에도 뭐 없으리란 법은 없겠죠. 러시아는 어떻게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유럽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데, 미국도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약간 좀 다르게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공산당이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처음에는 좀 강하게 대응했다가 갑자기 대만의 레드라인을 굳이 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홍콩의 사우스 차운이나 모닝포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커터 캠벌이 굳이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뭐 대만이 지원은 하겠지만 대만이 독립을 하는 것을 뭐 도와주질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어떻게 좀 할지 모르니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미중 간의 관계도 좀 안 좋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빅테크 해외 상장을 차단하는 것을 추진할 정도로 좀 관계가 좀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승차 호출업체 DD치숭이 야,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뉴욕행을 고집을 했어요. 그래, 너희들 한번 두고 봐 하면서 안보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본격화된다면 알리바바 주식도 희주 조각이 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미중 간에는 지금 보이지 않게 첨예한 대립 관계에 있는데, 자, 대중국 압박 전략을 위해서 뭐 우리 정부하고 5G나 아니면 뭐 여러 반도체, 전기차 이런 쪽으로 통해서 중국의 압박 전략을 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만으로는 힘이 부족해.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거세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껴안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유가 정책을 해서 유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 결국 중국은 손을 벌릴 수 있는 쪽이 러시아 쪽이거든요. 러시아에서 NO 하면은 당연히 좀 중국은 원유를 구매하는데 좀 어려워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미국은 러시아를 좀 달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징후가 얼마 전에 나타났던 거죠. 노드 스트림 2라는 게 있어요. 노드 스트림 2는 뭐냐면 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인데, 이걸 공급해주면 나중에 유럽 쪽에서 러시아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유럽에서는 싸게 도입하는데 당연히 땡큐죠. 그래서 1차는 이미 시행이 됐고 2차는 노드스트림 2는 공정이 95%까지 왔다고요. 근데 미국은 야, 여기 참여한 업체들 너희 가만 안 두겠어? 제재를 했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놔두고 봤더니 도국이
독일이 볼멘 목소리래요. 주독 미군 주둔 비용을 좀 올리겠다. 그래서 막 볼멘이 됐는데 여기다 이것까지 못하게 되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야 어차피 95%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 제재 해제해 줄게.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스푸트니크 V는 어느 정도 승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HO는 친미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니세프에 1억 도주 공급해 준다고 하니 좋고, 그다음 유럽도 지금 여러 나라들이 도입을 했고, 브라질에서도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뭐 괜찮다, 부작용 별로 없다. 근데 이게 델타 변이에는 잘 듣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야 그럼 우리 빨리빨리 저거 델타 변이 잡기 위해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항상 신선한 것을 원하게 되고 최근에 뭐 델타 변이 진행이 되면서 뭐 mRNA든 진단 키트든 치료제든 백신이든 대부분 올라갔다고요. 그럼 이제 시장은 신선한 걸 원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주는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올라간다. 요즘에 특징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가는데 특정 종목이 주도주가 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 하나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를 이야기했는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찍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저 좀 요즘 신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제시만 해주면 잘 올라가요. 그만큼 우리가 시장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목 하나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찍는 게 아니라 항상 상승 초기의 종목을 저들은 노린다고요. 큰 자금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승 초기의 종목을 이런 국제 정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미리미리 선침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드렸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나 싶고 이번에도 이런 종목들을 좀 한번 보신다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는 공개 방송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또 가상화폐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우리가 뭐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과거에 가상화폐를 많이 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가상화폐가 좀 자원화를 좀 많이 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상화폐가 급등을 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상화폐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북경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이걸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야 북경올림픽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뭐 계속 곤두박질 치기보다는 뭐 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근데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CBDC에 대해서 중국이 CBDC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미국의 압박 전략을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전해들이 1대1로를 만드는 건 뭐예요?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고 나중에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원유를 보급 안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겠죠. 세계 최대 좀 원유 사용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국은 원유 수송로를 딸이 확보하고 또 미국이 달러를 공격을 하게 되면 환시장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자기들은 4조 달러에 벌어들여서 1조 달러는 위안화 방어하는 데 쓰고 3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산당 간부들이 많이 해외로 많이 빼돌리고 해서 사실은 지금 외화 표시 자산의 4대 은행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마이너스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홍콩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샹하이방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서 지금 범죄인 인도 조약을 했었고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됐잖아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지금 미국의 환시장 공략을 피해가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들한테 다 채무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못 사는 나라들 댐 지어주고 건물 지어주고 또 야 여기 우리나라로 원유 수송해 지어줄게 송유관 만들어줄게. 근데 하루에 기름 몇 방울 찔끔찔끔 보내고 있고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걸 감안해 보면 일단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일단 우리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요. 근데 12일 날 입찰 마감을 하게 되는데 뭐 삼성 SDS나 SK나 LG도 참여를 하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도 자회사를 통해서 참여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아까 제가 mRNA 관련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mRNA 관련주들은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이진, 이현제약, 진원생명과학, 넥스텐바이오, 나이백, 지난주에는 셀룸메드까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종목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저는 다음 주에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나 그다음 CBDC 관련주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원전주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북한에서 코백스한테 야,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산 백신 우리 말고 다른 걸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부작용,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신의 영향인데, 자, 북한이 만약에 이런 백신 말고 미국이 그럼 우리가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자는 화이자를 공급해 줄게 하면서 5억 회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는 보관이 콜드체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별로 없다고요. 설령 냉장고나 뭐 초저온 냉장고나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야, 북한에 이걸 콜드체인 관련 백신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쟤네들이 할 수 없어, 대두시 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SMR, 그러니까 스몰 모듈 원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북한에 산학지형도 많고 한데 SMR을 좀 보급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에서도 다음 주에 그 이산화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또 발표가 될 건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논란 끝에 한국은 원전이 재가동됩니다. 어제 정도였죠.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신한울 1호기 이걸 이제 가동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2018년도에 지었는데 포항 지진 때문에 이게 가동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최대 전력난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난이 나올 때 안 되겠다. 화석연료 쓰는 것보다는 석탄 발전소 쓰는 것보다는 원전을 쓰는 게 낫다 해서 지금 경론 끝에 이번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류가 앞으로는 기타 원전 쪽에 승인이나 아니면은 건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가미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 정부의 탈원전 안 된다 해서 카이스트 교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대선의 어떤 정책 테마주로 올라왔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여름에 전력 비상이라도 돼서 다운이 된다면 그때는 낭패겠죠.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탈원전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원전주들이 처음에는 두산중공업이 움직였고, 그 다음 한전산업이 움직였고, 그 다음 서전기전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제 3차 랠리는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또 벌써 7월입니다. 시장도 투자자분들도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텐데 하반기 챙겨봐야 할 업종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원자력이 가장 강력하게 떠오를 수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주는 2차 전지보다는 약하겠지만 엄청난 랠리가 한번 나올 것이다. 지금 그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역시 코로나 지국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전략을 드렸어요. 자, 미국은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그러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제 좀 하락을 했다가 어제 또 잡아 올렸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대신 한국은 주도주 없이 섹터별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일부 테마만 강해진다. 이런 전략을 들었는데 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지난주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월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mRNA 관련주는 셀루메드를 보세요. 그런데 mRNA 관련해서 셀루메드가 또 지난주에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치료제는 한국 BNC나 바이오리더스 이런 종목들 또 보십시오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월요일부터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죠.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68%, 바이오리더스는 44% 올라갔는데 셀루메드가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충분히 살 수 있었고 해서 짜릿하다고 고맙다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원전에서는 한전 산업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한전 산업을 보자. 그리고 광명전기도 한 20% 좀 못 미치게 올라갔는데 큰 거 아니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차 전지가 좋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 CNT 히터를 한다 해서 XINC를 제시해 드렸는데 24%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고 이번 주에는 미국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효합니다. 대신 21선 아래로 빠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한국은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지수는 반등 정도에 그칠 거예요. 특히 코스피는 반등이 좀 약할 것이다. 약간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 대신 코스닥은 지수는 좀 회복이 되고 또 테마의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일단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을 잘 보시고 그다음 백신이나 치료제 중에서 선택된 종목만 올라간다. 제가 보기에는 이삭죽기 구간이에요. 마지막에 상승 초기 종목을 잘 공략을 하시고 그다음 mRNA 관련주도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이제 다시 한번 순환 흐름상 나올 걸로 보입니다. 원전주를 잘 봐야 돼요.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 종목을 잘 공략을 하시고 이 CBDC는 월요일 오전이나 이때만 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에서 반도체 이쪽 보기보다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중소형줄, 스모켓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즘에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좀 보시되 그 포장재 관련주들이 있죠. 코로나가 확산세 되면 밖에 못 나가니까 쇼핑이나 아니면 시켜 먹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포장재 관련주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압병상 관련주 그리고 신선제품 관련주 이렇게 보신다면 다음 주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